지금 찍고 있어. 목소리밖에 안 나와 요즘. 근데 왜요? 응? 카메라를 저쪽 반대 방향으로 해놨으니까. 아, 네. 얘기라도 해봐. 그냥 얘기라도 해봐. 저희가 해저 터널로 가볼 건데요. 자, 해저 터널은 어디냐면 바로 저기 바로 앞에 바다 아래입니다. 바다 아래가 해저 터널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게. 왜 바다 밑에다가 왜 이런 터널을 만들었지? 아, 알겠다. 왜냐면 먼저 물이 없었을 때 막땅 어떤 어디 어떤 터널을 짓고 그다음 여기에다 수백 명이 막 물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막 바다 생물도 진짜 바다에서 잡아서 여기에다 넣은 거 아니에요? 터널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바다를 덮었다고? 아니 뭐야? 왜? 섬이 아닌 것 같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파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저 터널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아닌 이런 종류의 터널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저 터널을 가보지 않고 듣기만 했던 분들이 가끔 아쿠아리움 터널을 상상하면서 밖은 잘 보이냐, 물 새는 곳은 없냐 등의 저질 질문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방금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밖이 안 보이는 거였냐 라며 깜짝 놀라신 분들은 2020년이 됐는데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안도했던 경험이 있으셨거나 여전히 혼자 해저 3만리를 넘어 9만리, 10만리까지 역주행하며 공상과학 만화와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바로 저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을 다녀온 뒤 애들 앞에서 티는 안 냈지만 사실 약간 실망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는 아니더라도 근거리 바다 쪽에서는 차창 너머로 돌고래나 거북이 친구 정도는 볼 수 있겠지 하고 내심 기대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의 기술로는 바닷속 땅 밑으로밖에 터널을 만들 수 없다고 하지만 저처럼 비과학적, 비논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것조차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쓸데없는 것들을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해저 터널들은 다음의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나튼 공법은 영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의 해저 터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보령 해저 터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법은 육지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약을 이용해 구멍을 내기 시작해서 해저로 터널을 만드는 방식으로 폭파하면서 생긴 구멍의 벽면에 액체 콘크리트를 뿌리거나 내부 암석을 철근으로 지지하면서 터널을 만들어가는 공법입니다. 혹시 터널을 뚫다가 바닷물이 새어들어와 물바다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해저 지반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죠. 이때는 물체의 파동을 이용해 전방 200m 앞까지 지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 탐사 공법이나 감지 시스템 등을 이용해 해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며 이러한 안전상의 이유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최대 굴착 길이는 고작 7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TBM이라는 거대한 원통 모양의 굴착기를 이용해 터널을 파면서 동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벽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워낙 덩치가 커서 안전하고 빠르게 터널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장비의 가격도 그 떡대만큼이나 비싸고 장비가 뚫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 구조물을 붙이는 방식이라 공간이 좁아진 뒤쪽으로는 후진이 불가하죠. 안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 한 차례 임무를 완수한 이 거대한 장비는 그 자리에 뼈를 묻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일회용입니다. 터널을 육상에서 미리 만들어 바다에 가라앉히는 방식입니다. 우선 일정한 길이의 터널 모양 구조물의 양쪽 구멍을 물이 들어가지 않게 가벽으로 막아준 뒤 배에 실어 원하는 위치까지 옮겨 물속으로 가라앉히게 되죠. 그리고 똑같은 터널 구조물 여러 개를 이어붙이고 마지막에 각 구조물 사이의 가벽을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현재 이 공법으로 공사 중인 덴마크와 독일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이 2025년 완공될 경우 총 19km의 길이로 세계에서 가장 긴 차량용 해저 터널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터널을 만들어야 할 구간, 즉 바다와 바다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을 때 사용되는 공법으로 양옆으로 임시 댐을 만들어 바닷물을 퍼낸 뒤 터널을 만들고 다시 물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짧은 구간에 터널을 만들기 위해 바다에 댐을 세우고 터널이 완성되면 다시 댐을 철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932년 동양 최초로 건설된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480m 길이의 통영 해저 터널이 바로 이 공법으로 만들어졌죠. 완공된 시기만 봐도 느껴지는 뭔가 이 찝찝한 기분은 뭘까? 임진왜란 당시 지금의 해저터널 자리인 당포선창에 정박해 있던 수많은 외선들이 우리 수군에 의해 박살이 나고 수많은 일본 군인들이 수장된 바로 그 자리 위로 조선인들이 다리를 만들어 밟고 지나다닌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일본인들은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굳이 해저터널을 만들면서까지 그들 고유의 찌질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나중에 우리는 결국 다리를 놓고 이름까지 충무교라고 지어버리는 찌질함보다 한 수 위의 집요함을 보여주며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은 일본의 도쿄 아쿠아라인이라는 터널로 총 길이 9.5km입니다. 1997년 개통한 일본 도쿄 앞바다의 해저 터널이자 고속도로로 당시 통행료가 편도 기준 약 3,000엔 정도의 미친 요금으로 책정됐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하이패스격인 일본의 ETC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800엔으로 할인해주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현금 결제 가격은 3,000엔이 넘는 금액으로 현금 사용량이 특히 많은 자국민들의 호구 습성을 공략한 마케팅 전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보임나 피오르, 에이크순, 오슬로 피오르라는 세계 2, 3, 4위 길이의 해저 터널이 노르웨이에 있고 우리나라의 보령 해저 터널이 6.9km의 길이로 당당히 세계 최장 해저 터널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또다시 삼천포로 빠지는 느낌이 들지만 그냥 느낌일 뿐이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 5개 중 무려 3개가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긴 터널이 많다는 건 분명 서로서로 연결해야 할 섬도 많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노르웨이는 진짜 섬이 많은 걸까? 학창시절 세계지리를 배우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세상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 이런 편협한 시점에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70년대생 국민학교 졸업장 소유자 꼰대 아저씨는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처음 듣고 경악을 했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맞는지 말이죠. 이제 범죄자들은 해외 도핏이 동남아가 아닌 북유럽으로 가야 할 듯합니다. 미국 지도 제작사인 월드 아틀라스 발표에 따르면 세계 도서국가 탑3는 1위 스웨덴 22만 1천여 개, 2위 핀란드 18만 8천여 개, 3위 노르웨이 5만 5천여 개로 모두 북유럽 국가였습니다. 이야, 스웨덴 지도 제작자들은 자기 나라 지도 하나 만들려면 한 2년 걸릴라나? 아무튼 그리고 이쯤 되면 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국이 뭔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섬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극지방과 가까운 북유럽은 오래전 육지였던 지역이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갈라져 이로 인해 수많은 섬과 암초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다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는 발트해 덕분에 24시간 고기를 내밀고 있는 암초지대도 섬이라고 우길 수 있는 명분까지 생겨 왠지 지도 한 장에 3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 넘사벽 도서 국가들이 된 거죠. 다만 국제적인 기준이 존재하긴 하지만 각 국가별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섬의 통계 수치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교량을 짓는 것과 비교해 해저 터널의 공사비가 60% 수준으로 더 경제적이고 해안 기상악화 시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다리보다는 해저 터널이 영향을 덜 받겠죠. 또한 교량 사이를 지나다니는 화물선이나 수송선의 크기가 클 경우 각 교각 사이의 간격을 더 넓게 또는 더 높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 해저 터널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서해안 갯벌처럼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상의 특징이 있는 경우도 생태계 파괴 문제를 이유로 교량이 아닌 해저 터널로 건설이 됐습니다. 이렇듯 현재까지의 해저 터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한 삶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해저 터널 유리병 너머로 우리들과 생긴 게 매우 비슷한 오징어 친구와 조우하게 되는 그런 상상 속의 모습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상 파파프리의 님이 할 것들이었습니다.